법의 테두리 밖에서 우리는 응징을 많이 하고 싶죠. 주먹으로 하고 싶은데 그거는 좀 힘들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일전 영상에서 상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사적인 가해자로 위치가 바뀌어서 어려움을 호소하신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상간녀 위자료 소송만 1,000만 원, 2,000만 원 받으려고 그거 하냐.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조금 꿀팁을 드리려고 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방 상간자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궁금해 많이 하시죠. 법의 테두리 밖에서 우리는 응징을 많이 하고 싶죠. 사실은. 교팡매야. 주먹으로 하고 싶은데 그거는 좀 힘들다. 형사사건화 되지 않는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효과적인 거는 외도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거. 그래서 망신을 주고 불이익을 기대를 하고 이거는 결국은 이제 명예훼손하고 연관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명예훼손. 변호사님, 그 사람들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나쁜 사람들인데 무슨 명예가 있어서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많이 물으시죠. 우리 형법에 보면요.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이었으면은 그거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간자들도 지켜줄 명예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위헌이고 이건 폐지돼야 됩니다라는 목소리가 10년째 계속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인정이 되고 있고요. 우리는 명예훼손이 안 되는 선에서 상대방을 괴롭혀야 되니까 알릴 수 있는 사람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상간자가 유부남, 유부녀 있었을 경우에 가장 타격이 큰 거는 배우자나 가족들한테 알리는 거겠죠. 또 하나는 동료나 동네 주민이거나 직장에 알리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크게 두 가지의 바운더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려면은 공연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그냥 길바닥에서 큰 소리로 나 이시어서 바람 피고 저거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명예훼손 당연히 해당이 되죠. 상간자의 배우자, 그다음에 그 상간자의 친구 하나는 명예훼손이 되고 하나는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변호사님, 공연성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만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 명한테 그냥 조금 그냥 비밀스럽게 한 얘기도 공연성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전파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한 명한테 그 사실을 밝혀서 그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널리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이 돼요.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데 한 사람한테 말했는데 그 사람이 널리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알린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죠. 상간자의 배우자는 내가 그 사실을 알려도 그 사실을 널리 전파할 가능성이 낮죠. 치부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가족들한테 알리는 거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친구, 지인, 주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알리는 건 그 사람들이 가십거리잖아요. 그래서 야 누구랑 그렇고 그런 관계래 라고 해서 이렇게 떠벌리거나 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명예훼손은 사실은 자기의 SNS나 상대방 상간자 SNS에 그 사실을 알리는 거겠죠. 그거는 사실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해가지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해서 처벌 수위가 더 높기는 해요. 상대방 이제 상간자 사진 캡처해서 막 올려서 그거 막 욕하고 옆에 써놓고 그 상간자 SNS 가가지고 막 댓글로 옆에 써놓고 진짜 많아요. 그런 거. 변호사님 나 그거 30초 올렸다가 내렸어요. 명예훼손 될까 안 될까? 돼요. 올려서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가능성이 높다. 전파 가능성이 높다 하기 때문에 그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화딱 지나가지고 하셨더라도 그거 다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또 많은 게 뭐냐면은 상간녀의 존재를 이제 회사에 알렸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공직에 있는 사람인 경우 공무원, 교직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고 청렴의 의무가 있어요. 실제로 그 기관의 장에게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었어요. 1인 시위. 직장 앞에 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거나 상간자가 살고 있는 동네나 아파트 단지 가서 피켓 시위를 해요.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따질까요? 이거는 내용을 보고서 그 사람으로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다. 그럼 그 명예훼손에 해당되고요. 특정이 약간 힘들다. 이랬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피켓 시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흐리멍텅하게 해서 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디 부서에 어디에 근무하는 20대 후반의 김모양 이렇게 하면은 특정이 웬만큼 되겠죠. 그거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B동에 근무하는 14층에서 일을 하는 여직원이라고 했을 때는 되게 많은 몇백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해당되지는 않겠죠. 이런 건 하실 때는 변호사랑 조금 상담해서 문구를 잘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 알지 않냐? 되게 재밌는 얘기 해줄게. 민사소송을 하셔가지고 판결문 받으시잖아요. 많은 경우에 법원에서 조정을 많이 권해요. 만나서 얘기를 해서 조금 타협을 봐라. 조정에는
그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 조서라는 게 작성이 되는데, 대신에 판결문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불법 행위, 즉 외도를 어떻게 했는지 판사가 판단한 적시가 돼 있지는 않아요. 원고분들 중에서는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님, 나는 금액에 상관없어. 판결문 무조건 받을 거야. 그 사람 결혼식 때 판결문 뿌릴 거야. 아니면은 그 사람 자식 결혼식 때 가서 뿌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일을 가시면서 판결을 받아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명백히 명예훼손이 되겠죠. 그러나 처벌 수위가 어떠냐? 벌금. 그 했던 행위가 어느 정도 과격한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벌금 많이 나오지 않아요. 100만 원, 200만 원 그 사이에서 나오거든요. 그 경위를 참작해준다 이거겠죠. 나 이미 벌금 서서 넣고 있어요. 빵에도 한번 갔다 왔어요. 이러면 뭐 하시라. 그런데 이제 벌금이 두려운 게 아니고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괴로워하시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상간자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 외도 사실을 제3자한테 알리는 건데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